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은 PPI 지표가 나왔는데 약간 PPI 지수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날에 이제 강했던 밈 주식들이 게임스톱이 다시 60%까지 폭등하는 어떤 시장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였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좋은 흐름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 이제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은 역시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상승,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어떤 상승이 돋보이는 장세였다, 이렇게 보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의 상승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좋고, 전날 이제 GPT-4.5를 내놨던 마이크로소프트도 0.69% 오르는 시장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은 지금 우리가 휴식이지만 뉴욕 시장에서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이제 핵심 코어 CPI를 YY 기준으로 보면 3.6%인데 지난번 것보다 이제 컨센서스가 낮습니다. 낮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낮게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로 보면 이제 비중도가 조금 높은 이제 흐름들에서는 결국은 이제 3.0, 0.03, 이제 지난 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코어가 그렇고, 지금 이제 CPI 지수, 헤드라인 CPI 지수가 0.04가 나올 거냐가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약간 높게 나와도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는 이걸로 인하는 것보다 이제 월말에 나올 PC 지표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우리 시장이 이제 수렴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날 이제 마감됐던 우리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살펴보면 지수는 숨고르기 장세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800억 정도를 매수했고, 선물 시장에서 1000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시장 흐름은 이렇게 보면 월화가 그냥 수렴이에요. 지수가 지금 이제 못 가고 있다. 결국은 이 흐름은 삼성전자가 잘 못 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가격 조율을 보이고 있었고, 이게 이제 미국의 CPI 지표가 이제 다 발표됐던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에 시장 흐름에서 볼 때, 시장은 단기적인 어떤 흐름보다 직전에 2779, 여기를 무엇으로 돌파할 거냐가 관건이고, 아래로 이 흐름에서는 2553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있는 이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자리는 여기가 무조건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장 흐름은 5월 이제 말로 가면서 한번 쭉 올랐다가 여기를 테스트하고 다시 내려오는 어떤 시장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코스피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시장 흐름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 그렇지만 코스닥은 이렇게 하락했던 데 대해서 지금 중심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873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고, 지금은 종목 장세이다. 숨고르기 장세에 종목 장세를 대비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떤 종목들을 매매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저는 이제 이 종목 장세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5월 14일 날 장중 특징주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크게 보면 5월 흐름에서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삼성전자는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8만 원대에서 8만 원을 이탈한 자리인데, 연속적으로 8만 원을 이탈한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했는데 아직까지 못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 HBM의 그 납품 지연에 대한 이런 우려감 때문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언급이 없다면 삼성전자는 이 73에서 75 이 자리에서 상당히 실 것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지금 이제 깜짝이라도 16일 날 17일 날에 나온다면 다시 8만 전자를 회복하는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 캐파와 관계없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쉬는 동안에 그 지금 이 하이닉스가 위로의 변화를 줬다, 이렇게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9만 원대를 돌파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 19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지금 침체되어 있던 어떤 소부장들은 한 번 더 기지개를 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이를 보이는데 박스권 가격 조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를 지금 이제 를 보시면 상단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하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여기 흐름에서는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 흐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의 라인 문제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이제 요 흐름에서 보면 그 지난번 이 자리 이 저점 찍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흐름상에서는 여기서 줍줍해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말에 이제 특징 종목들을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가 반전을 했지요. 에코프로가 반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그 IRA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에코프로가 반전했지만 전체를 끌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에코프로가 반전해서 전체를 못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나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행보 수렴하는 이런 자리가 됐다. 지금 이제 액분을 하고 나서 아랫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기술적으로 쭉 뻗어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오를 때마다 비중 조율하고,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제 짧게 끊어주고 다른 쪽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위를 이제 11만 원 전후가 기본적으로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자리, 그렇게 보면 실적이 뭔가 모멘텀이 나오거나 이거 나올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이고, 당분간은 이 공매도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선물, 주식 선물의 매도가 계속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전날의 시장 흐름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나왔던 건 전전일 이제 GPT-4o, 여기에 이제 4o가 이제 옴니라는 뜻이고요. 옴니가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옴니 이 흐름 때문에 이 주가가 사실은 이제 음성, 이게 이제 옛날 언어나 사진, 이미지, 음성 이런 쪽이 모두 처리가 가능한 멀티모달, 이 모달을 멀티모달을 넘어섰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이쪽 관련주들은 상당히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많고, 이제 구글의 그 개발자 회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던 이쪽 섹터 안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왔던
그 한글과 컴퓨터의 움직임이 사실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가 뭐 실적이 1분기가 그 이제 그 영업이익이 YY 기준으로 160%나 올라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은 애들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격대가 쭉 뻗어 올라가면 이 앞에 있는 이런 자리가 매도의 압력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가 매도의 압력이 있는 자리라고 보면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면 매도가 33,000원 전후에서 매도가 나오겠지만 이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가격 조율이 들어온다면 이건 어떻게 짧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도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먼저 올라갔던 이제 그 AI 관련주들이 먼저 조정의 이런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이제 그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장중에 이제 올라가다가 그 장중에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음봉이 맞았단 말이에요. 여기 음봉이 맞았다면 세력이 일단 빠져나가 보는데 여기 있는 세력이 모두 빠졌느냐 이게 관건이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양에서는 아래에서 접어서 여기에 어떤 중심부 아니면 시가를 치고 들어오는 자리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짧게 다시 순환매를 돌릴 수가 있다. 여기가 순환매가 돌아가면 이쪽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중에서 그 뭐 흐름들 중에서 주가가 그나마 견조했던 이스트 소프트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시장 흐름들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자리다. 뭐 가격 부담이 없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어떤 특징주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보다는 이제 그 반도체 섹터의 특징주는 이제 신고가 랠리를 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이 있는 YC의 흐름이 신고가가 났거든요. 유일하게 반도체 섹터 어저께 이제 신고가가 났던 섹터는 실리콘2, 그 다음에 이제 코스맥스, 그 다음에 이제 이 YC 같은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럼 YC가 이렇게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YC가 신고가를 냈다는 얘기는 YC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에 어떤 부담이 있었댔는데 이 부담을 요 한 3, 4일 동안의 어떤 가격 조율에서 부담이 해소됐다. 물론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갈지는 몰라도 작은 모양새를 갖췄다는 거. 그러면 이거와 비슷하게 움직였던 HBM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이제 또 그 움직임이 있었던 테크윙이라는 종목이요. 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격 조율을 받았던 이제 실리콘2 같은 거, 이제 실리콘2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전면에 서느냐, 지금 이제 엄청나게 어메이징한 실적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면 이 가격대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자리는 지금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의 시장 흐름들은 그 중간에서 따라서 움직였던 애들은 뭐 다 빠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간에서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는 건 전날에 그 VT라는 애가 실적을 내놨는데 이것도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날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에서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시장 흐름들이 이렇게 가격 전이를 만들어 줬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뭐 지금 마녀공장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그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이런 쪽으로 시장 흐름들이 가져오는 게 그 주말에 그 클리오라는 종목도 아침에 아주 강력하게 올랐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을 한번 봐줘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의 그 지원책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던 종목이 있었잖아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89조를 지금 현재 투자한다. 그래서 이 흐름들 때문에 올랐던 종목이 바로 이제 그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였는데 그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시면 앞에 이 자리를 이렇게 넘었거든요. 이렇게 넘어서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대한유화는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추세적인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생물보암법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던 CMO 기업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인데 이 바이넥스가 지금 이제 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가격 조율을 충분히 조졌고 바이넥스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앞에 봉의 매도의 압력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보면 지금 얘는 올라오면 매도가 16,500원대부터 매도의 압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이제 그 CMO 기업들을 전체를 돌아오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인슐린 특허 소송과 관련돼 있던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가 또 22%까지 급등을 했고 그렇게 보면 시장은 이제 또 굉장히 많고 마지막으로 GPT 그 4.5와 관련해서 AI 의료용 AI 관련주 토마토 시스템즈 이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시장이 이거는 지금 가격 부담이 있어서 따라가기는 지금 현재는 부담이 되는 자리는 분명히 맞죠. 그래서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다면 이제 약간의 가격 조율을 맞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어떻게 그 연결을 시켜 주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오스코텍은 올라가는데 HLB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관심이 또 많았던 종목군들 쪽에서도 일부 이제 그 바이오들이 뭐 엑세스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렇게 보면 시장은 그 뭐 화려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16일 날 주목해야 되는 이런 자리는 첫 번째는 화장품 섹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조율을 받았던 섹터, 이제 정력기기나 전선 섹터들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고 반도체들이 이제 하이닉스의 상승과 지금 현재 테크윙 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 YC 이런 것들로 볼 때 다시 시장 흐름들은 주도 섹터로 부활들을 꿈꾸는 이런 시장 흐름이고 그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 중에서요 이제 그 삼성이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로봇으로 집중했다 이렇게 와서 올랐던 종목이 에브리봇이거든요. 이 에브리봇이 앞에 강력한 상승을 주고 나서 이렇게 조율받았기 때문에 에브리봇의 흐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온다. 이 에브리봇을 움직이는 애들은 지금은 기관 애들이에요. 그 지난번에 올라올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동참했는데 기관의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줬고 3만 원의 저항을 일단 받았다고 보면 이게 주말로 가면서 다시 재편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주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5월 16일
끝장 종목으로 봐야 될 종목은 뭐 가격 부담은 사실 에브리봇이 없어요. 에브리봇 정도이고, 예, 그리고 실적을 아주 좋게 내놨다가 떨어졌던 종목이요. 재룡전기 같은 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지면 주말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HBM 관련주 해서 움직임이 있는 종목은 뭐 당연하게 HBM 관련주에서 대장격의 성격은 한미반도체이죠. 한미반도체이고, 그 중에서 또 소형주들 섹터 안쪽에서는 PSK 홀딩스 같은 거 지금 이제 트렌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에너지를 쫙 분출하려고 이렇게 와서 수렴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을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죠.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김대복 대표가요, 지금 이제 지난 주에도 실리콘투를 추천해서, 실리콘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실리콘투가 지금 현재 거의 900%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9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간 이슈 분석이나 주도주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주말 휴일날 그 흐름인데,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기존의 회원님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복 대표는 내일 여러분들 주간 이슈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